서울의 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 속에서 진우는 자신의 인생과 가족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수십 년의 고된 노력 끝에 그는 마침내 번창한 기업의 회장이 되었고, 이제 누구도 그를 가볍게 볼 수 없었다. 그의 성공적인 경영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지만, 그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재산이 아닌 그의 가족이었다. 특히 아들 대호는 그의 삶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였다. 진우는 언제나 대호가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이어갈 후계자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대호는 어릴 적부터 뛰어난 성과를 자랑하며 언제나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진우는 대호가 자라면서 그의 모든 성취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가 이룬 것들이 결국 자신이 꿈꾸던 미래를 실현할 것이라고 믿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은 함께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다. 소박한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들, 그러나 그들의 웃음소리와 대화는 그 어떤 호화로운 만찬보다 더 풍성하고 따뜻했다. 진우는 대호를 보며 웃으며 말했다. 대호야, 네가 이렇게 자라서 정말 기쁘다. 이제 우리 가문의 꿈을 네가 이어갈 차례야. 민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행복이 묻어났다. 대호가 자라면서 보여준 성취가 그녀에게 큰 자랑이었고, 그들이 함께 쌓아온 모든 것들이 결국 아들을 통해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 순간 그들의 가정은 완벽해 보였다. 다른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큼 행복하고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저녁은 어느 순간 갑자기 흔들렸다. 진우와 민지는 예기치 않게 대호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교차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그리고 그 사고로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진우는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그는 전화기를 손에서 떨어뜨리며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었다. 그의 몸은 마치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민지는 그 소식을 듣고 온몸이 떨리며 눈물을 흘리기만 했다. 대호는 그들에게 단순히 아들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그 아이의 죽음은 그들의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이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늦었다. 대호는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더 이상 깨어나지 않았다. 진우는 아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아들의 차가운 손을 잡고 대호야, 제발 일어나라 며 간절히 외쳤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민지는 그 자리에 앉아 울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기만 했다. 그녀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아들의 죽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대호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그들은 병원을 떠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우는 운전하면서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떠올렸다. 아들의 웃는 얼굴, 그가 했던 작은 장난들, 그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 순간 진우는 그 어떤 것도 기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가장 기억하고 싶었던 아들의 모습은
이미 사라졌기 때문이다. 진우는 머릿속에서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려 했지만 그 얼굴은 점점 흐릿해졌다. 그가 바라던 대호의 모습은 이미 사라졌고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세상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들이 알고 있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빈 방과 빈자리가 그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진우는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을 잃은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고통은 너무나도 깊었다. 그는 아들을 잃은 이 현실을 믿을 수 없었고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다. 집안의 모든 것이 변했다. 그가 아들을 불러보려 했지만 그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민지는 계속해서 아들의 방을 들여다보며 대호가 남긴 물건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고 그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희망은 점점 사라졌고 그녀는 결국 그 상실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그녀는 대호의 물건을 정리하려 했지만 그 모든 물건들이 더 이상 대호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계속해서 아들의 방을 찾았고 그곳에서 대호의 흔적을 찾아냈지만 그것이 그녀에게는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진우와 민지의 삶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그들이 알고 있던 세상은 무너졌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웃을 수 없었다. 그들의 가족은 더 이상 완전하지 않았다. 대호의 빈자리는 너무나 커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다. 진우는 성공이 아무리 크더라도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상실감은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되지 않았고 그들은 그저 살아갈 뿐이었다. 그들은 이제 삶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힘겨운 일처럼 느껴졌다. 대호의 빈자리를 채우는 방법을 찾을 수 없었고 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며 상실감을 느꼈다. 상실감. 3년이 지난 후 진우와 민지는 여전히 대호의 죽음을 극복할 수 없었다. 그들은 매일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며 한때 완벽했던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대호의 빈자리는 커져만 갔고 그들의 집은 이제 과거의 영광을 담고 있을 뿐 더 이상 웃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날 진우는 대호의 묘소를 방문하려고 하던 중 낯선 여성 하나와 함께 있는 2명의 작은 아이들을 보게 되었다. 하나는 조용히 묘소 앞에 서서 손을 모은 채 대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아이들은 묘비 앞에서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고 그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이하게 다가왔다. 진우는 순간적으로 그들을 알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누구일까? 저기요, 누구세요? 진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그 여성은 조용히 고개를 돌리며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무언가 결단을 내린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대호의 아내 하나입니다. 이 아이들은
대호와 제가 함께 만든 아이들, 제 아이들이에요. 진우는 마치 땅에 발을 내디딜 수 없는 듯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그의 심장은 급격히 뛰기 시작했고 갑작스러운 이 충격적인 사실에 그는 말을 잃었다. 대획에 이런 여자가 있었다니. 그는 대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걸까? 대호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은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게다가 아이들까지. 그가 알던 대호는 언제 이런 삶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 대호는 제 남편이었고 이 아이들은 우리 사랑의 결실이에요. 하나는 다시 한번 말을 이었다. 저희는 법적으로 결혼했고 대호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이었죠. 진우는 하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대호는 언제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일까? 그는 눈앞의 여성을 바라보며 깊은 의심과 분노가 마음속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당신이 대호의 아내라고요? 진우는 소리쳤다. 그런 사실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대호가 결혼을 했다는 얘기도,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도 없었어요. 하나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 후 손에 쥐고 있던 서류 한 장을 꺼내며 진우에게 건넸다. 이건 대호와 저의 결혼 증명서입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부부였고 이 아이들은 대호의 아이들입니다.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여기 있어요. 진우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고 그 안에 적혀 있는 내용은 그의 예상과는 달리 정확하게 모든 절차가 마친 결혼 기록이었다. 진우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분명히 법적인 문서였고 그가 알고 있던 대호의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그려주고 있었다. 대호는 어떻게 이런 일을 숨겼던 거죠? 진우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마음속에 찬란하게 쌓여 있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하나는 한 걸음 물러서며 차분하게 말했다. 대호는 당신과의 관계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그가 알게 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을 알고 나서 그는 당신과 가족을 보호하려 했어요. 대호는 항상 정의를 추구했고 그가 죽기 전까지도 그 진실을 밝혀내려 했어요. 진우는 그 말을 듣고서도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대호가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진실을 밝히려 했는지, 그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진짜 대호가 그랬다고요? 그가 말하지 않은 것들, 그가 숨긴 것들이 많다는 거군요. 진우는 급하게 물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대호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회사 내에서의 심각한 문제들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가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고, 그 싸움은 결국 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진우는 그 말을 듣고서야 자신이 정말로 알지 못했던 대호의 삶과 죽음에 대해 서서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의 아들이 숨겨왔던 진실은 이제 그의 눈앞에서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진우는 대호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점차 확신하게 되었다.
그동안 그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려 애썼지만 하나의 의문이 그의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다. 대호가 조사하고 있었던 비밀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비밀이 그의 죽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까? 진우는 대호가 남긴 기록을 찾기 위해 그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다. 책상 서랍 속에서 대호가 작성한 수첩과 여러 개의 문서들이 발견되었다. 그 중 하나는 회사 내부의 부정적인 활동을 기록한 내용이었다. 진우는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대호가 무엇을 조사하고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대호는 회사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부패 사건에 대한 단서를 하나하나 쥐고 있었고, 그것이 결국 그의 죽음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호는 특히 몇 명의 고위 임원들에 대해 의혹을 품고 있었다. 그들이 부적절한 거래를 통해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이를 밝히기 위해 여러 번의 비밀 회의를 열었다. 그중 한 회의에서 대호는 중요한 증거를 손에 넣었다. 그 증거는 회사의 명운을 뒤흔들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였다. 대호는 그 자료를 통해 고위 임원들이 수백억 원의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호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이 사건이 회사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휩싸였고, 계속해서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진우에게 말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닥칠 수 있다는 직감을 느꼈다. 대호는 가능한 한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회사의 고위 임원들이 자신을 무시하려는 시도에 대비하고 있었다. 진우는 대호가 마지막으로 남긴 기록들을 따라가면서 점차 아들의 불안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가 조사했던 부패 사건은 단순히 기업 내의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우가 직접 운영하는 회사를 넘어서 그가 알고 있는 사람들 모두를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사건이었다. 대호는 그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 진실을 밝혀내려는 노력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었다. 진우는 점점 더 대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그가 발견한 진실을 덮기 위한 음모였다는 생각을 굳혔다. 아들이 발견한 증거는 단지 회사의 부패 문제를 넘어 그들의 가족과 회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공개될 수 없었던 중요한 정보였다. 그런데 대체 누구가 대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진우는 이제 하나에게 다가갔다. 대호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 즉 그의 아내 하나가 과연 그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 의심스러워졌다. 하나는 대호가 조사하고 있던 일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가 숨기려고 했던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진우는 하나를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그녀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대호의 아내로서 그가 처한 위험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가 발견한 진실을 숨기려 했던 주범 중 하나였을까? 진우는 모든 것이 조금씩 맞춰지면서 불안과 분노가 마음속을 가득 채웠다. 그의 아들이 죽기 전까지
그가 발견한 진실을 바로잡으려 했다는 사실에 그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대호가 남긴 단서들은 이제 그에게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다.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진우의 마지막 임무가 되었다. 진우는 하나의 집 앞에 서 있었다. 손에 쥔 문 손잡이를 꽉 잡고 마치 모든 힘을 다해 진실을 마주하려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가 느끼는 감정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문이 열리자 하나가 그를 마주했다. 그녀의 눈은 차가우면서도 복잡한 감정을 내비쳤다. 진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묻고 싶었다.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만 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하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는 잠시 멈칫하다가 그녀가 일으킨 모든 의문들에 대해 한꺼번에 물어보았다. 당신은 대호의 아내라고 했죠. 그렇다면 대호의 죽음에 대해서도 알겠죠? 무엇이 진실인지 말해보세요. 하나는 진우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나서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대호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와 아이들은 내 모든 것이었죠. 하지만 대호는 단순한 가족을 넘어서 자신이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진우는 의아해하며 말했다. 진실? 대호는 왜 그 모든 것을 숨겼고, 왜 당신을 말하지 않았죠? 왜 아무것도 내게 말하지 않았죠? 하나는 진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답했다. 대호는 자신이 밝혀낸 부패 사건이 너무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건 단순히 회사를 넘어서는 문제였죠. 그는 이를 막으려 했고, 그의 생명은 그 과정에서 위협을 받았어요. 진우는 충격에 빠졌다. 그의 아들은 그동안 자신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저 혼자서 그 무시무시한 사실들을 파헤쳤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죽은 거죠. 그는 그냥 사고가 난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를 죽인 거죠. 진우의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다. 하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대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고 있었어요. 그가 남긴 마지막 흔적들은 누군가가 그를 제거하려 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너무나 커서 그 누구도 그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진우는 그녀의 말을 듣고 나서도 믿기 어려웠다. 그는 대호를 항상 가족의 후계자, 완벽한 아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아들이 자신이 알지 못했던 진실을 파헤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러니까 대호는 내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그 사건을 해결하려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이 그를 죽음으로 몰았다는 거군요. 진우는 다시 한번 되물었다. 하나는 진우의 질문에 침묵으로 답했다. 그녀의 눈에선 이제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는 나와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들은 너무 크고
너무 위험했죠. 그의 죽음은 단지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그를 위해 싸워야 할 시간이에요. 진우는 이제 모든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사실들, 아들이 겪었던 고통, 그리고 그가 싸우고자 했던 진실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의문이 남았다. 하나, 대호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했는지 알고 있나요? 진우는 물었다. 그는 그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는지, 그 말이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궁금해 했다. 하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대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었던 것을 당신이 알게 된다면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숨길 수 없을 거예요. 진우는 그 말을 들으며 더욱 깊은 충격에 빠졌다. 아들이 숨기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가 정말로 죽은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를 풀어야만 했다. 이제 진우는 단지 복수를 넘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강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그냥 놓아둘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이제야 명확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아들의 죽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으며 그가 싸우고자 했던 진실은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위험을 안겨주고 있었다. 진우는 대호의 죽음을 단순한 사고로 치부할 수 없었고 그가 남긴 흔적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밝혀져야 한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진우는 그날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다. 대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그가 속한 가족의 어두운 비밀이 얽혀 있는 복잡한 음모였다. 그의 목숨을 앗아간 자들은 다름 아닌 그의 가족들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실을 추적한 결과 진우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다. 대호는 회사의 부패를 파헤치려 했고 그 사실이 가족의 권력을 위협할 것이라 여겨진 것이다. 그의 계획은 단지 부패를 세상에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가족의 비리와 불법적인 거래를 폭로하려 했고 그것이 바로 그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진우는 자신이 얼마나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돈과 권력을 위해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보지 못한 채 그는 자신의 성공에만 집중했었다. 그런 그가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이들이 결국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을 만큼 잔혹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도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진우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부와 명예는 아무리 쌓아도 진정한 사랑과 진실이 없으면 결국 모든 것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로 결심했다. 자신이 가진 모든 힘과 자원을 쏟아부어 하나와 그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돌려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가족의 죄를 대신할 수 없지만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나는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들의 관계는 단순히 사라진 사랑 이상의 것이 되어버렸다. 이제 진우는 하나가 겪은 고통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이 되어야 했다. 진우는 한참 동안 깊은 고뇌 속에서 헤매었지만 결국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과거의 잘못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의 남은 시간을 통해 가족에게 사랑과 진실을 되돌려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다. 그는 하나와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바라는 것은 이 모든 상처와 고통이 결국 가족을 더 강하게, 더 사랑으로 뭉치게 만든다는 믿음이었다. 결국 진우는 가족을 위해 돌아갔다. 그러나 대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다.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빈자리와 함께 남겨진 이들의 마음속 깊은 상처들 뿐이었다. 진우는 그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을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는 하나의 확신을 가졌다. 그가 죽은 대획에서 받은 가장 큰 교훈은 가족이란 단순히 혈연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과 진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교훈은 쉽게 실천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진우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가 저지른 잘못과 가족이 겪은 고통을 한순간에 치유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매일같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와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매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마지막으로 진우는 대호의 무덤 앞에 섰다. 차가운 바람이 그를 휘감았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억누를 수 없는 슬픔이 차올랐다. 대호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았다.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진우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가족에게 사랑과 진실을 돌려줄 것이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희망이 움트기 시작했다. 그 희망을 잃지 않으면 가족은 언젠가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진우는 눈물을 삼키며 다시 한번 무덤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이제 대호의 이름만이 남아있을 뿐 그가 남긴 비밀은 더 이상 묻혀지지 않기를 바랐다. 진실이 밝혀지면 가족이 다시 사랑과 신뢰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가 잃어버린 것들이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가 희망하는 것은 단 하나, 바로 가족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진우는 대호의 무덤 앞에서 깊은 고뇌와 함께 조용히 기도했다. 대호야, 내가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비록 너는 돌아올 수 없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진우는 그렇게 비로소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